안녕하세요. 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뜨겁게 박수를 맞아주시니까 저는 벌써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희용 씨는 힐링이 필요할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쓰세요? 저는요,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는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오늘 모실 분이 아마 그런 좋은 유쾌한 수다 친구가 돼줄 만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다 나눠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혹시 그분 여자분이세요? 여자를 기대하시는 것 같네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본업은 사람들을 웃기는 거지만요. 요즘에는 웃기는 것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알겠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유쾌한 수다쟁이 그리고 자신을 청춘 토커라고 불러달라는 분입니다. 인기 개그맨 김영철 씨 모실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힐링류에 와주신 여러분 우선 감사드리고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창한 삶도 아닌데 이런 무대에서 또 제게 기회를 주셨고 막상 하려니까 또 긴장은 됩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서 많이 바뀐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99년도 KBS 14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는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을 혹시 그때 얼굴을 억지로라고 떠올리시면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마다 행사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평생 쿠폰을 끊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99년 데뷔했을 때만 해도 사실 제일 못생겼었어요. 진짜 못생겨가지고 개그맨은 사실 못생기면 유리하거든요. 저는 원래 꿈이 사실 개그맨이 아니었어요. 원래 개그맨을 할 생각도 없었고 친구들이 개그맨 하라 그랬을 때 내가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정색할 정도로 제 꿈은 탤런트였거든요. 탤런트 시험이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가 개그맨 시험을 한번 보라라고 해서 그래서 보기 시작했던 게 타인에 의해서 꿈을 이루었죠. 선생님도 웃기게 생겼다 그러죠. 애들도 넌 웃기게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웃기게 생겼나라고 해서 이제 KBS 개그맨 시험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99년 제가 개그맨이 딱 됐을 때 그때가 IMF 끝 무렵이었습니다. IMF 끝 무렵에서 제가 딱 개그맨이 되던 99년 3월에 14기 개그맨이라고 되게 촌스러운 숫자였어요. 그때 14명을 뽑는 거예요. 14기는 14명, 13기 선배님들은 13명 뽑고 그랬었어요. 기수 맞춰가지고. 근데 14명을 딱 다 뽑았는데 다시 우리를 다 부르는 거예요. 14명이 딱 요거보다 좀 큰 강당이었는데 김대희 씨, 김지혜 씨 아시죠? 박준영 씨 부인. 그렇게 이제 딱 동기인데 이렇게 14명이 서 있는데 심사위원장이 오시더니 이런 사연으로 인원을 반을 축소하라고 가란다 윗선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니네들에게 새로운 걸 짜오라게 너무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했던 걸 다시 보기에는 너무 이거 뭐 똑같은 거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성적을 1등부터 7등까지 나누기는 너무 잔인하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10초 스피치를 해라. 10초간 광고 문구처럼 자기가 개그맨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어필을 하래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6번째 정도 서 있는데 내 차례가 곧 올 텐데 뭐라고 하지? 10초 동안이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딱 개그맨에 대한 이유를 각인시킬까 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저는 KBS에서 제 개그 인생을 펴겠습니다. KBS에서 개그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타방송 싫습니다. MBC 싫어. SBS는 안 갈 거야. 오로지 KBS만 10번 얘기해요. 또 두 번째도 디디세라 저도 KBS입니다. 얘는 막 동작까지 나와. MBC 둥, SBS 막 발로 차. EBS 넌 생각도 안 해봤어 이러면서 KBS 한국방송 막 광고까지 해요. 근데 저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거 말고 뭐 없을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따오는데 제 차례가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늘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입술이 제가 했던 입술이 아니라 그때 교회도 사실 안 다닐 때였는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뭘 하지 않는데 딱 말이 정해졌어요. 정해지면서 굳이 그 자리에 서서 해도 되는데 반발짝을 나갑니다. 꼭 그 밉상 끼는 애들 알죠?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 너무 평온하고 온화하게
방금 전 이 자리에서 10년 뒤의 제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서세원, 이용렬, 이경규, 신동엽 선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10년 뒤의 모습 조금 기대되지 않나요? 참가번호 164번 김영철입니다. 이거 딱 하는데 이미 난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10초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10초 동안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제가 잘 활용해서 저는 개그맨이 됐죠. 그래서 저는 10초 스피치를 잘 활용하라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식구들에게 또 지금 보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라고 제가 이번에 그 책에 그 말을 제가 인용해서 쓰게 됐는데 무수히 많은 우연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 우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감하시는 분.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우연을 굳이 싸워가지고. 근데 우연을 또 그냥 우연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럭저럭. 근데 우연을 선택, 기회, 나에게 어떤 멋진 찬스로 만드는 건 나의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초 스피치가 저를 바꾼 것처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했던 것도 저에게 큰 기회가 왔지만 전 준비된 자가 기회가 온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던 게 제가 이제 S본부에서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를 하기 전에 강연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때가 누구였냐면 이순재 선생님, 탤런트 박신양 씨, 박중훈 씨, 그다음에 주영훈 씨, 홍석천 씨, 저 이렇게 해서 2030 젊은 청춘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메시지 이런 주제 강의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6번째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다들 이제 출연자들이니까 한 5분씩 10분씩 정도 보고 하고 있냐고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보고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면 얘가 또 웃기고 또 가려고 하면 또 재미있고 그래갖고 국장님 못 가시고 끝까지 제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이제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야 영철아 너 재밌다. 너 강연을 잘하네. 말을 맛있게 잘하네. 야 이거 아깝지 않아? 영철이 이거 했던 거 이런 걸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프로그램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게 마치 외운 것처럼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프로그램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국장님 아침 6시부터 7시까지였으면 좋겠고요. 김영철의 뻔뻔 잉글리시 이런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은 매일매일 배우는 뉴스로 배우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케이팝이 대세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팝송으로 바꿔보는 거죠. 발상의 전환. 그리고 토일은 이제 강연하면서 제가 재밌게 이제 팝송도 듣고 팝송으로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1시간으로 꾸며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야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야 부상 차장 이거 기획해봐 하고 있던 것이 일사천리란 말은 여러분 그럴 때 일사천리인 것 같아요. 착착착 되더니 가을 정규 프로그램 개편이 편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문득 느꼈던 게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건 그건 나의 선택이구나.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너 잘한다. 다음에 한번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냥 그건 우연으로 끝날 뻔했던 걸 제가 준비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지막 말이 가슴 떨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니라는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떠세요? 가슴 요즘 떨리세요?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거든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저도 제 나이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정경미 씨하고 윤영빈 씨 결혼식에 홍록기 선배님 오셨는데 다들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홍록기 선배님이 대선배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후배들이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저는 록경이랑 친해서 형 가. 그랬더니 록경이 야 누구야 나한테 형 가 하는 애가 나야. 그랬더니 영철아 나한테 형 가 하는 애가 없는데 아유 우리 영철이 형아 하지 마. 볼 잡지 마. 후배들 보는 앞에서 게임 하지 마. 했더니 영철이 몇 살이지? 40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록경이 빵 터지는 거예요. 영철아 너 40이야? 그러는데 그랬더니 40이랑 톤이 너무 안 맞대. 여러분 진짜 아시다시피 40의 톤은 그래도 올해 몇 살이세요? 40입니다. 요건 맞잖아요. 올해 몇 살? 40살입니다. 근데 몇 살? 40살! 이러니까 빵빵 터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40살을 얘기했냐면요. 20대 때 가슴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여기 10대 친구들 많은데 10대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내 가슴이 떨리는 건지 지금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가슴이 떨리고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20대 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더 떨리고 30대 때도 좀 떨리는 일이 많은데 3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떨리는 일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떨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안양에 있는 개원조형예술대학에서 재미있는 영어 강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영철아 딱 너다. 난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다. 영철아 학사도 상관없고 거기서 재미있는 영어 선생님을 원한다. 아니 나는 문법도 잘 못 가르치고 start from ing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난 어떻게 가르치지? 바로 퍼니한 거 재미있는 영어 선생을 원하는데 그게 딱 너인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거다. 너 배우려고 가르쳐 봐봐. 근데 내 마음이 막 뛰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가슴 떨리는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니? 너무 떨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막 쿵쾅쿵쾅 하는데 내 대답은 예스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슴 떨리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좀 덜 떨린다 그래서 다시 일요일이면 기획을 하죠. 일요일 날 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들 갔다 오시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요일 날 개콘 딱 다 보면 이제 하루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개콘 끝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땡땡땡 땡땡 그게 애들이 만들었고 일요일 다가는 소리 땡땡땡 한다고 그러는데 일요일이 다 가는 한 10시 반쯤 11시쯤이면 월화수목금토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할지 제가 이제 시간별로 다 쪼개가지고 아침에 전 5시에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라디오를 6시 7시 해야 되니까 라디오, 그다음에 아침 조식, 그다음에 낮에 남은 시간 뭐 녹음하고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오후 일정, 화요일 날 또 녹화, 수요일 뭐뭐 점심 약속 그렇게 하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까먹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누워서 침대맡에서 이렇게 일주일 그림을 상상하니까 조금씩 또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주 한 주 부푼 가슴을 안고 보낼 한 주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슴 떨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니? 가슴이 떨리든 눈밑이 떨리든 그 어디가 떨리든 그것도 그걸 기회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은 오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좀 좋은 전도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좋은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아까운 거 있잖아요. 혼자 알기 아까운 거. 예, 그죠? 그리고 혼자만 알았으면 하는 말도 있죠. 이게 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요거 남들 다 알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많이 나누면서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삶들을 다들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호가 대단하네요. 인기가 많으세요. 네. 네. 근데 김영철 씨 책을 7권이나 내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 회화 책을 4권 내게 됐고 그다음에 번역서를 2권 냈고 네. 이번에 이제 일단 시작해라는 자기 개발서를 한 권 내면서 총 7권이 됐네요. 네, 자기개발서는 또 의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자기 개발서 책 전에 들어왔을 때 뭔가 하나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건데 그랬더니 그 출판사 서평이 참 인상 깊었던 게 김영철 그는 여전히 강호동 유재석도 아닙니다. 여전히 2인자이지만 1인자로 되기 위한 그의 고군분투기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성공하고 가지기 위해서 그는 여전히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라는데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뭔가 나는 짜잔 하고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꿈꾸고 영어 공부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99년 개그맨 되고 나서부터 여러 선배님들한테 배웠던 어떤 그 좋은 얘기들, 멘토들로 통한 배움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거를 이제 챕터별로 나눠서 책을 쓰게 됐죠. 어떻게 보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자기계발서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란 게 또 있잖아요. 뻔해.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좋은 네. 책일 것 같네요. 책 내보셨죠? 잘 안 됐어요. 돌리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네. 부럽네요. 우리 얘기하는 거 들어줘. 대본 보지 말고. 방금 봤어. 우리끼리 잘 안 됐어 하는데 어디 하지? 네. 첫날이면 좀 쉽지 않죠, 그죠? 네. 네. 희웅 씨도 지금 도전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MC로. 예.
일단 시작해. 네, 시작이 반입니다. 네. 근데 아까 뭐 2인자라고 하셨지만 처음에 개그맨 시험 볼 때는 10년 후의 모습을 딱 그리셨잖아요. 네. 서세원, 뭐 이홍렬, 그 옆에 제가 신동엽 있습니다. 선배. 네. 어떻게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약속한 10년은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과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냐라고 여쭤본다면 그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들을 앞서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책에 그렇게 썼어요. 2인자여도 좋다. 저는 그 갈렙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여호수아의 베스트 프렌드죠. 갈렙이 2인자, 1인자 상관없이 그냥 늘 긍정적인 삶을 살다가 94세 때 아주 그 긴 삶을 살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2인자여도 너무 좋고 혹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인자가 주어진다면 하겠지만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2인자. 끊임없이 또 개발하시고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달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곧 1인자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곧이란 표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곧 미남 될 거예요. 꽃미남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꽃미남이라는 단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곧 미남 될 곧 거예요. 미남. 또는 그러면 꼭 미남 되세요. 곧 8등신. 네. 유? 예. 네, 힐링 유. 네, 안 될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긴 그렇죠. 할 텐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학이랑 부지런함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어학이 게으름하고는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것 다 자고 뭐 늦게까지 늦다면 다 자고 그건 안 되더라고요. 먹는 만큼 살이 찌는 것처럼 공부도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해보니까 부지런함에 비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해도 네. 왜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왜 누군가를 대화를 하다가 무안을 당했다던가 상처가 생겨서 또 영어의 마음을 닫게 되고 혹시 김영철 씨는 그런 적 없었어요? 영어를 해보니까요. 상처 마일리지, 굴욕 마일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가 늘더라고요. 저는 실제 영어 학원 다닐 때 영어 선생님도 수업 끝나면 가끔 이제 외국인들은 파티 같은 걸 좋아하고 초대도 하거든요. 뭐 우리 오늘 금요일 날 이 학교 영어 선생님 친구들하고 놀 텐데 올래? 그래서 가면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희용 씨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니 이제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말 걸어야죠. 저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 만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 왔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really? But I have a question for you.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그러면 한국에 산 지 얼마 됐어? 그러면 자기 얼마 됐대. And do you have a grandmother or grandfather?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한 번. sorry 네. 이러면 티처가 What is this? 그럼 막 적어왔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로. Actually, before I met you, 너 만나기 전에 I prepared all questions. 그러면 really? How sweet you are.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그러면 계속 질문도 해주고 질문하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너는 너무 항상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영어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뚱뚱. 이거 너무 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뭔데요? 수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수다인데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안 놀라잖아요. 네. 김영철 씨 하면 약간 유쾌한 수다쟁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왜 그 원천이 수다에서 오는 걸까요? 수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수다 말 많이 하는 거잖아. 네. 그게 뭐가 원천일까? 좀 무의미하다고 우리가 느끼기도 말 해요. 많은 건 뭐가 좋아? 나 말 많은 사람 딱 질색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영어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다라는 건 그래요.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저는 사람들마다 기초 대사량이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한 1,500, 600kcal, 그다음에 남성분들 한 1,800, 1,700, 800kcal. 저는 그런 기초 대사량도 있지만 하루에 기초 수다 대사량도 있어요. 하루에 한 5만 마디 정도는 하고 가야 막 진짜 저는 불면증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가면 피곤한 거 아세요?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뻗어서 자요. 불면증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꿈을 향해 늘 열심히 달리시고 멈추지 않는 네, 김영철 씨의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네. 알려주세요. 사실 힐링류 나오면서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에 빠진 적도 많고 성경 공부 투덜투덜 대면서 간 적도 많고 이랬던 제가 여기 나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교회 얘기를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예, 저의 좀 얕은 신앙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건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고 저는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정말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날 위해 기도해준다 그랬을 때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네가 뭔데 날 위해 기도를 해? 너 기도나 해. 나는 내 기도할게. 정말 그랬는데 주변 사람이 기도로 제가 더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잘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좀 더 깊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희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씨, 저희에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철 씨의 기도 제목에 저희 힐링요와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도 넣어주시고요. 네. 새로 시작하시는 프로그램도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중보할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희용 씨도 지금 오늘 또 처음이지만 더욱더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잘하시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꼭 네. 한번 다시 또. 또 우리 또 할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힐링하는 시간 힐링하는 꼭 시간. 차 한 잔 드시고요. 네. 제가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하면 함께 힐링유라고 외쳐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트는 크게 그리셔도 작게 그리셔도 됩니다. 네. 함께 외쳐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